적어도 Intro to Fitness라고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반을 어떻게든 채워야지 학점을 갖고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한번 제가 배가 아팠었는데 보건실에서 자꾸 입도 텁텁해 죽겠는데 크래커랑 스프 같은 걸 주니까 그날따라 되게 집을 가고 싶더라고요. 또 하나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특히 요즘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미국 문화와 영어를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신입 작가 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린 나이에 저 혼자 기숙사 학교를 가게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좀 아플 때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픈 거는 둘째치고 그 서러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배가 아팠었는데 저는 막 엄마가 해준 뭐 미역국 이런 게 먹고 싶었는데 보건실에서 자꾸 크래커만 주니까 입도 텁텁해 죽겠는데 자꾸 크래커랑 스프 같은 걸 주니까 그날따라 되게 집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되게 아픔도 2배, 외로움도 2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특히 요즘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비자 문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하고 취업한 데에서 스폰서로 비자를 발급을 해줘야지 국제학생들은 미국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껏 오랜 생활을 유학했다가 만약에 비자를 스폰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직업을 못 구하게 되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자 스폰서? 아무래도 각 전공마다 조금 더 비자를 잘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있고 받기 어려운 직종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거는 입시 제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수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큰 시험이다 보니 특히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쳐서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 컨디션도 내 100%를 못 보여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압박감 때문에 100% 퍼포먼스가 모든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SAT, ACT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수능을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망했다 아니면 100% 못 보여준 것 같은데 하더라도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대학교에서는 베스트 스코어라고 한 시험에서 받은 최고의 점수만 골라서 제출을 하는 거를 허가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낮은 것 같아서 이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스포츠 문화예요.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 적어도 제가 다닌 학교들에서는 스포츠가 필수였어요. 만약에 나는 운동이 하기 싫다 해도 적어도 Intro to Fitness라고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반을 어떻게든 채워야지 학점을 갖고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을 하면서 좀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제 각 학기마다 가을 학기에는 뭐 field hockey 아니면 volleyball 아니면 축구.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축구를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추가적인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농구, 수영, 봄에는 lacrosse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또 크루도 했었거든요. 조정할 때 그 지휘하는 친구 컥슨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컥슨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무래도 스포츠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고 실제로 경기도 뛰어보는 이런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큰 메리트고 사실 공부도 어떻게 보면 체력 싸움이거든요. 이 엉덩이 붙여 있는 게 여러분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집중력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인데 이게 좀 기본적인 스포츠나 아니면 체력이 단단하지 않으면 공부도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 뭐 한국에서 스포츠나 아니면 운동이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포츠 이런 체력도 이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스포츠를 했다고 남들보다 공부를 더 못했거나 아니면 결코 덜 한 게 아닌데 한두 시간 스포츠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 체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엉덩이 눌러 앉는 시간에도 정말 보탬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필립스 엑스터 어카데미라는 고등학교인데 저희 학교가 하크니스 테이블 교육 방식이 유명했어요. 이 하크니스 테이블이 뭐냐면 타원형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 11명, 12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선을 이어가는 것처럼 티키타카 토론형 형식으로 저희는 학교 수업을 했어요. 수학, 과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학생들이 수업 주제 아니면 수업 준비 과제물 같은 거를 다 숙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의 토대로 얹어서 이렇게 서로한테서 배우는 수업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좀 키맨 같은 역할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주제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좀 맞지 않은 주제 아니면 정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형 질문들을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끔 개입해서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해볼까? 하면서 선생님도 분명히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참여도 기여도에서 점수도 받기 때문에 기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갈 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조급해질 때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다 말을 했는데 이제 나도 끼어들어야 되는데 언제 끼어들지? 그리고 갑자기 좀 맞지 않는 타이밍에 괜히 끼어들다 보면 가품싸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의견에 맞게 내 의견도 자연스럽게 얹으면서 좀 흐름을 이어가는 표현들. 그래서 제가 좀 터득한 표현들은 A가 얘기를 하면 adding on to someone's point 하면 이 친구의 말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하면서 이제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티키타카 토론형 수업에 참여 잘하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조인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다 보면 준비할 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언어 실력. 이게 단순히 시험, 교과서 이런 딱딱하고 전형적인 영어가 아니라 실제로 뭐 넷플릭스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터득하는 로컬 영어, 회화 그리고 리스닝 관련 영어를 많이 연습하고 써서 가면 좋고 요때 좀 제가 낸 쉐리의 리얼 미국 영어 수업을 참고를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 가실 때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 관리. 미국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라고 미리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하고 가다 보시면 이제 미국을 실제로 가서 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생활이 아닐 때 큰 충격이랑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오픈 마인드를 장착하고 가시면 좋고 가서도 충분히 외롭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잡을 수 있고 줏대 있게 좀 미국 가서도 나라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멘탈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실적인 정보력. 이제 미국 가면 정말 가자마자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보험, 집 계약 이런 다양한 행정 관련 부분부터 생활비, 휴대폰 개통하기 정말 사소하고 귀찮지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정보력을 미리 유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미리 연구하고 가시면 훨씬 편하다. 미국 유학은 저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냥 한 발짝 뒤로 가서 내가 왜 미국 유학을 가고 싶지?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딱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인턴을 꼭 해보고 싶어. 나는 이런 교수진이랑 꼭 같이 학교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어. 근본적으로 내가 왜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 유학을 가다 보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정신없고 외롭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 유학을 왜 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시면 훨씬 좀 방향성이나 아니면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내가 가보고 싶은 곳들 이런 식으로 좀 루트가 조금 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에 좋은 학교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나한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던지는 질문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 위치를 진짜 간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파이낸스 아니면 예술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 어느 정말 시골의 주변에 학교 캠퍼스밖에 없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뭐 파이낸스의 중심 지역인 뉴욕, 나는 월가 진출을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뭐 뉴욕 같은 학교나 아니면 또 샌프란시스코도 어떻게 보면 뭐 파이낸스 아니면 뭐 스타트업 문화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도시에 가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턴 기회, 인맥 쌓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 정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는 liberal arts 아니면 그냥 university 같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liberal arts college는 조금 더 규모가 작아요. 일반적인 미국 university가 평균적으로 제가 얼마나 큰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막 몇십만 명이 된다면 여기는 조금 더 소규모 뭐 10,000명 아니면 더 언더 몇천 명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큰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싶고 다양한 뭐 액티비티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더 중심되어 있고 조금 더 학생들도 서로와 서로를 조금 더 알고 교수진들과도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느낌의 liberal arts college가 좋은지 좀 내가 선호하는 타입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교수진 리스트도 중요해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에 교수님이 어떤 lecture, 어떤 학교에서 어떤 lecture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과학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 lab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이제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교수진이나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 학교 좀 아카데믹한 기회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잘 골라서 지원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1, 2주에는 행정 같은 업무들, 기본적인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이 있겠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유학생이라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첫 1, 2주에 오리엔테이션 위크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이나 네트워킹 파티 아니면 모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은데 많이 다 가보세요, 여러분. 그때 만난 친구들이 인연이 돼서 학교 내내 좀 절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정신없게 다 내던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해요. 그때 나는 좀 부끄러워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안 가고 커리어 페어 뭐 이런 것도 안 가고 하다 보면 그 비싼 유학 학비 내서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날리는 셈이니까 다 체험하세요. 나를 그냥 야생으로 내던진다 라고 생각하고 다 한번 참여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이제 대학교 입학 심사관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서 오는 수재들, 영재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물론 유학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쌓아서나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 남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나는 단순히 이런 전공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턴을 했다, 이런 A 학점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어릴 때부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열정, 이 진심이 보여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올릴 때 좀 재미없거나 그냥 대충 만든 영상은 조회수뿐만 아니라 대중이 영상에서 저의 애착도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재미있거나 아니면 이 구독자분들 어떻게 킹받게 영상 만들지 하면서 되게 신나서 업텐션으로 찍은 영상들은 실제로 100만 뷰 넘어가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자소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좋아해서 집 앞에서 이런 거를 팔아봤어. 몇 살이 돼서 나는 온라인에서 나만의 뭐 쇼핑몰을 만들어봤어. 그리고 학교를 가서 동아리에서 뭐 이런 동아리를 그래서 만들었어. 이런 좀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나 아니면 학업에 이 학과에 좀 진심이다 할 수 있게 느껴질 만한 스토리텔링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소서도 그냥 딱딱한 이런 자소서가 아니라 좀 나의 스토리를 진짜 너무 신나서 알려주고 싶어 할 만한 스토리를 공유하세요. 일단 첫 학기는 적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학기부터 나는 올 A를 받겠어 라는 것보다 그냥 첫 학기에는 수업도 들어보고 특히 교수님들이랑 좀 친해지면 좋아요.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인간관계잖아요.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두드리고 더 많이 소통하는 학생이 더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좀 친해지고 수업에 참여를 해보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학기에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기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때 친해지는 친구가 학기 내내 내 절친으로 남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갔었을 때 뜬금없지만 보건 수업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아직까지도 제 절친이거든요. 이게 언제 친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immerse라고 하거든요. 흡수되다. 수업 환경에 나를 흡수시키고 내 던지고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적응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현지에서 친구를 사귈 때 조금 소극적으로 좀 샤이하게 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 나서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약간 눈치 보면서 나한테 말 걸려나? 좀 말 걸기를 기다리다 보면 늦어요. 이미 그러면 친구 그룹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내 앞길, 내 밥줄, 내 친구 인맥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친구들 사귈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제 책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먹히는 첫 마디 표현들, first conversational 뭐 phrases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제 책도 꼭 참고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는 게 적극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친구를 사귀어서 이 친구가 꼭 평생 가는 친구도 아니고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다른 친구들도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귄 친구를 너무 절박하게 나는 얘 아니면 안 돼 이러시기보다는 좀 마음을 좀 더 비우고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너랑도 친구할 수 있지만 얘랑도 친구할 수 있어. 내가 간 뭐 운동을 하다가도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두루두루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나랑 더 잘 맞는 친구들과 절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절박해하지도 말고 그냥 이 친구 저 친구 다양한 프렌드 그룹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되게 아카데믹하게 힘든 학교들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채찍을 그냥 제 자신한테 가차없이 때린 케이스라서, 남들한테 이 방법을 막 엄청 추천하고 싶다는 아니지만 저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333 페이퍼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미국 역사 수업 시간인데 이 클래스를 통과를 하려면 무려 50페이지가 되는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을 썼어야 됐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대학교도 아니고 내가 왜 논문을 써야 하지? 아니 내가 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을까 하면서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바로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던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너 지금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 이러려고 미국 유학 왔니? 라고 채찍을 좀 많이 때렸어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는데 막상 일주일 뭐 하루만 지나도 나 이거 어떻게 했지? 약간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미 저는 다 이루어놨더라고요. 이미 다 해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내 자신이 그 과거의 나의 이런 힘든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뭔가 봐 너 해냈잖아 별거 아니었다니까? 라고 말을 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고 어차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힘들어할 시간에 꿋꿋하게 하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도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하기 싫다 귀찮아 이 1시간 할 때 그냥 하는 게 정답이다. 오늘 데일리 어썸 채널에 출연해서 10년간 저의 미국 유학 생활을 담은 노하우, 미국 문화 관련, 영어 관련, 그리고 유학 생활 꿀팁에 관련된 주제를 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다들 좀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미국 유학이나 아니면 영어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낸 책 쉐리의 리얼 미국 영어 수업, 이 책 안에 저만의 노하우, 꿀팁,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영어 표현들, 정보들 가득 담아놨으니까 다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